정부가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미래 수요를 땡겨온 것도 모자라 전 국민의 세금으로 집값 부양하려고 그냥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외화자본 유입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를 이렇게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출산율을 장려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장려합니다. 대선 이후에 시범사업으로 진행해서 국민들 간을 보겠다고 하는 지분형 모기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국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다시 또 후퇴하면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한국은행이 전망한 것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실물 경제는 전망보다 더 나쁩니다. 한국은행은 이미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 가능성을 시사했었고 그 배경으로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 장기화, 그리고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우려, 그리고 경제 심리 위축, 역대 최대 산불 피해, 일부 건설 현장의 공사 중단, 그리고 각종 사회적 이슈를 모두 갖다 붙일 수 있는 악재는 다 갖다 붙이면서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근본적으로 금리 정책을 완벽히 실패했고요. 기준금리를 올릴 때 올리지 않고 내리지 말아야 할 때 기준금리를 바로 내리면서 지금 환율 급등을 만들고 한국 경제를 몇 년간 좀먹었습니다. 현재 작년 기준으로 국가 총부채 추이를 보면 작년 3분기 기준 사상 처음 6,200조를 돌파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는 국제 비교를 위해서 분기마다 부문별 부채와 총부채 규모를 발표하는데요. 2021년에 처음으로 5,000조를 돌파하고 나서 3년 만에 6,000조를 넘었다는 건 엄청난 속도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속도로 연평균 300조 원씩 부채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12년 후인 2037년에는 1경이 넘어설 전망이고요. 한국의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기업부채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기업부채가 늘어난 건 부동산 PF 대출을 계속 정책 대출로 떠안았기 때문이고, 왜인지 아시죠? 가계부채도 심각한 상황인데 가계부채를 수치상으로 잡겠다고 대단한 정책을 구상 중입니다. 렛츠고! 그 정책이 앞서 말씀드린 지분형 모기지인데요. 도입 배경은 DSR 규제 강화로 인해서 현금 여력이 부족한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를 위해서, 그리고 청년세대, 신혼부부 세대들이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니 주택금융공사가 주택 구입을 지분 투자 형태로 지원하는 겁니다. 기존에 매도인이 집을 팔 때는 매수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었는데요. 이제는 주택금융공사가 지분을 투자해서 월세를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주식시장 살릴 생각 안 하고 전 국민들에게 빨대를 꽂고 세금을 쪽쪽 빨아먹겠다는 거죠. 도입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민을 위하는 척 하면서요. 정리해보자면 요즘 한창 이슈가 된 거죠. 1억으로 10억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정부가 최대 40%로 4억을 지분 투자합니다. 하지만 이 4억에 대해서는 연간 2% 사용료를 내야 되고요. 월세 개념인 거죠. 이걸 계산하면 연 800만원, 월 66만원입니다. 그리고 4억을 제외한 차액 6억에 대해서는 LTV 70%로 계산하면 4억 2천만원, 여기에 연 4% 이자를 계산하면 연간 1680만원이고 월 140만원의 돈이 나갑니다. 은행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정부가 지분 투자를 할 테니 거기에 2% 사용료를 내라고 합니다. 왜? 정부와 집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그 집에서 정부는 거주하지 않으니 정부 지분을 니들이 빌려 쓰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용료를 내라. 하지만 나는 관대한 사람이니까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로 월세를 받겠다. 이거 날강도도 아니고 일반 대출에 대한 이자와 별도로 또 비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10억 원의 아파트를 사는데 내 자본은 1억 8천만 원만 있으면 되고 매월 이자는 206만 원을 내야 됩니다. 이 비율은 추후 6월에 다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뭔가요? 국가가 대놓고 국민들 상대로 월세 사업하고 결국 부채를 국민들에게 서서히 떠넘기겠다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대출이 가능한 인구에게만 대출해 줬는데 이제는 10억 원 아파트를 사려고 해도 대출이 나오지 않고 내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지분 투자를 하면서 사용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집값을 떨어뜨리면 해결될 것을 집값을 어떻게 해서든 정책 대출로 계속 부양하면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겁니다.
빚을 서서히 떠넘기겠다는 거고, 매수자 숫자를 더욱 늘려서 전 국민들이 서서히 빠져가는 늪에 다 같이 빠지자고 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죠? 2030 미래세대, 청년세대들이 대출받아 연끌하고 이제 연끌할 자금이 없으니까 주택금융공사에서 지분투자로 같이 투기하자고 합니다. 이 정책을 보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신호탄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대놓고 개입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지분율대로 분배하자는 겁니다. 40%는 정부. 예를 들어서 10억이 20억이 됐습니다. 시세 차익이 10억이면 4억은 정부가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주택금융공사가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또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나서 내가 20억에 팔고 싶어도 정부가 19억에 팔자고 하면 또 협상을 해야 됩니다. 온전히 내가 판매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거고, 이런 가구들이 늘어날수록 정부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더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공산당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집값이 하락하면 주택금융공사가 책임을 지고 결국 그 돈은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국민 세금을 녹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주택자나 돈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10억 원의 아파트는 살고 싶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락해도 내가 손실 메꾸는 게 아니고,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주식으로 치면 상승하면 수익 나는 거, 하락하면 주택금융공사가 다 떠안으면 이게 말이 되나요? 도박도 이런 도박이 없는 거죠. 내 원금은 손실 보지 않고 무조건 수익 나게 해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만약 내가 주식을 하는데 누가 이런 말을 하면 그걸 그대로 믿고 몰빵할 겁니까? 그러다가 결국 사고가 나고 사기꾼들이 나오는 겁니다.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달콤한 말로 꼬드겨서 사기를 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달콤해 보이지만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아파트값 하락을 어떻게 해서든 방어하겠죠. 왜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결국 그건 국가 손해로 이어지고, 수출도 안 되는 부동산을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이런 정책을 써서 부양을 합니까? 그냥 허울이 좋을 뿐 돈 있는 사람들이 국가 정책 이렇게 만들어서 국민 세금 녹여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배불리겠다. 하지만 서민 위하는 걸로 포장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지분율을 높이고 싶으면 2년마다 추가 매입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결국 국가 부채를 천천히 늘리면서 모든 부채를 천천히 개인이 가져가라는 겁니다. 정말 다시 생각해도 웃긴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주택금융공사가 손실 부담한다고요.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내가 집을 사는데 정부가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정부가 개인 투기를 부추기는 거고요. 은행 이자만 내는 게 아니라 사용료도 내야 되는 거고 계속 폭탄 돌리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집값 하향 안정화시켜서 주거 안정, 그 다음 출산 장려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해서든 정책 대출로 계속 부양하고요. 대출을 뽑아낼 생각밖에 없습니다. 정말 망조가 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1억 가진 사람이 10억 아파트 살 수 있게 풀 대출 인생을 열어주는 겁니다. 정부가 투기를 조장해서요. 정책 결정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산, 아파트가 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건데 윗물부터 썩어 들어가니까 계속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겁니다. 추후에 지원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겠지만 아마 무주택자, 실수요자, 그리고 신혼부부, 저소득층 청년들 대상으로 나올 것 같고 소득 요건 역시 붙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서울은 10억 원 이하, 경기는 6억 원 이하, 지방은 4억 원 이하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매 제한 10년 이런 모든 조건들을 논의 중이라고 하지만 저는 정말 이런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연금 개혁으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준 것도 모자라서 사회 초년생들, 대출되는 사람들까지 모두 빚쟁이로 만들고 5억 정도의 집에 만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1억을 가지고 있어도 10억의 집을 바라볼 수 있게 허영심을 키워주는 겁니다. 드라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된다고요. 지금 1억으로 10억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게 과연 분수에 맞게 사는 삶입니까? 정부까지 부동산 투기를 대놓고 조장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망국의 길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안 터질 버블을 계속 키워서 결국 언젠가는 터질 건데 그 언젠가가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 정부가 계속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 대출로 부양하기 때문이죠. 이런 정책은 집값이 무한대로 상승하고
한국 경제 성장률이 2%, 3%, 4%그 이상이 될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이 이런 정책으로 답이 나올까요? 결국 인공호흡기 달아서 폭탄 떠넘기기일 뿐입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Why